시작도 끝도 사실은 다스 때문에 판단이 좀 흐려지셨던 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MB에게 다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게 무슨 뭐 집착이 좀 대단하셨던 것 같아요. 자식이었던 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통령 권한 직무 사적 사용 정황이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MB에게 대통령의 자리란 도대체 무엇이었던가? 영법 빌딩에서 다스 비자금 340억, 불법 수수 자금 36억을 관리했다 이런 의혹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호원을 파견해서 비밀 금고를 관리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 영사관 김재수 영사를 통해서 미국 변호사 김재수를 LA 총영사에 갖다가 앉히더니 다스 소송 회의에 참석시키고 다스 돈 140억 찾는데 아주 열일했죠. 이 사람이. 그리고 다스 소송비 대납 문건 PPP라는 거 대통령 후의 이제 계획 문건 검토 후 보고 다스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특활비 상납 지시 국정원장도 계시고 뭐 여러분 지금 계시죠? 근데 국정원장에게 직접 혹은 측근 통해 간접적 특활비 수수 이렇습니다. 예. 이 회사를 설립할 때 사실은 제가 1980년대 후반인데 현대자동차가 처음으로 국산화를 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하다가 국산화를 하게 됐을 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형님이 현대자동차하고 어떻게 접촉이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에 후직 있고 이런 회사들하고 하겠다고 했더니 아마 그걸 하도록 아마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자동차의 정세영 회장을 찾아가서 내 형님이 여기 관련돼 가지고 회사를 한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건 반대다고 했더니 정세영 회장이 그래서 웃으시면서 그걸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 그 회사가 저 회사라고 했으면 두 분이 악착스럽게 월급도 받아가고 모두 빼갔을 겁니다. 자기 회사니까 그냥. 그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는 16살 정도 나이 차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런 정도 차이 날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정수로는 말이에요. 사돈끼리 동업하는 애가 그다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더구나 나이가 16살 정도 차이가 난다면은 아무리 사돈을 하더라도 그 동업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후보하고 처남 그리고 후보와 형님과 처남 요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가장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그 사이는 뭐 척도할 길이 없죠. 이상은 회장님과 김재정 사장은 업종을 같이 하면서 사업자 출입처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하는 사이입니다. 또 김재정 사장은 아마 이상은 회장님 연세 비슷한 형님이 공직자로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성격이 또 좀 미안하게 좀 성격이 두 분이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어쩌면 국격이라든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갈등 분열을 뛰어넘어가지고 국민 편안한 마음으로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나인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다스가 가족 회사 아닙니까? 형제간에 네. 큰형님과도 형제간에 하는 회사인데 또 그 영포빌딩이라는 게 다스 사무실이 있었던 곳이니까 그 뭐 서류가 그 창고에 있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네. 형제간에 하는 회사니까 동생이 서울시장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자문하고 뭐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해준 건 또 그 기업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그건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재벌 회사나 다른 기업도 대개 가족 간에 그런 거는 다 자문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 그걸 이상하게 선입견을 갖고 자꾸 보니까 그런 거지. 네. 그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뭐 이상하겠습니까? MBN 뉴스와이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6시 53분을 지났습니다. 정윤혜 씨도 오늘 만나봐야 되고 해서 한 30초 이내로 서둘러 마무리하죠. 정기남 교수님. 예,
기본적으로 그 가족 회사를 위장하고 있잖아요. 예. 가족 회사를 위장한 저는 MB 비자금 조성의 창구였다. 예. 그게 바로 다스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돈이면 정치도 살 수 있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그 전 비서관을 통해서 증언이 나오고 있잖아요. 96년 선거에서 이른바 다스에서 매일 네. 마대짜리로 돈을 받았었다. 네. 이른바 금권 선거, 돈 선거의 가히 달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알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 60억 가까운 돈을 쓸 수 있습니까? 뭐 정치로 가는 다리 역할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저 정태근 전 의원님 은 이해가 좀 되세요? 저는 좀 다른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잘못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뭔데? MB가 처벌을 받게 되면 현대하고 다스 관계에 있어서 다스의 하청이 안정적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제품으로는 시트를 한 30% 공급을 하는데 이 현대차에 들어가는 시트의 프레임을 독점 공급을 한답니다. 현대 그 다스가요. 자동차 시트 프레임. 프레임을요. 예. 그걸 저는 몰랐었어요. 현대차한테 확인해 보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다스가 부도가 나면 현대차가 그걸 사줘야 되는 입장이랍니다. 지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대단한 회사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독점 납품이죠. 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요. 하청업체한테 그저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셈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언뜻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정말 MB가 다스를 계속 가족 기업으로 주장을 해서 다스에 대한 지분을 포기한다. 그런 방법은 딱 하나 있죠. 해외에 매각하는 거죠. 그럴 수도 있죠. 네. 너무 어려운가요?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게 뭐. 우리 돈도 아닌데. 뭐. 서 변호사님. 저는 이게 이번 MB 재판 있잖아요. 예. 이걸 이게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게 다스의 실소유주가 누군가의 재판입니다. 여기에 따라 이게 대부분의 혐의가 유무죄가 갈려요. 그렇죠.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 예, 355 횡령, 예. 그다음에 조세 포탈, 예. 또 이게 145 회수 직권 남용, 네. 그다음에 68억 삼성 소송비 대납. 이게 모두 MB가 다스의 실소유자가 됐을 때 유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면 이게 무죄가 되는. 그건 그래서 이게 남의 이번 일이에요. 재판의 관계도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의 오메가다. 예. 최대 쟁점으로 보입니다.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걸. 아니 법적으로 MB에게 정리해야 됩니다. 다스라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볼 쟁점이 되는 때는 거죠. 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은 법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 사실 그렇죠. 다스가 뭐 알파와 오메가죠. 다스가 NBA 거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뭐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상관없는 없어요. 일들이에요, 거기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예. 원래 그 MB가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구원의 방주라고 이렇게 썼는데 본인이 정치인으로 또 큰 꿈이라고 했잖아요. 큰 꿈을 갖고 있다. 네. 대권을 가는 그런 그 자금원, 예. 정치 자금원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고 다스를. 예. 둘째는 퇴임 후에도 이게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안정판. 셋째, 이시영 아들을 후계자로 키워가지고 그렇죠. 준 재벌급으로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그 디딤돌. 예. 뭐 이런 거로 생각했는데 결과는 네. 구속의 족쇄가 된 것 같습니다. 명쾌하십니다. 차정 교수. 예, 뭐 저도 같은 논리인데요. 저는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를 일종의 하수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포도포도 끝없이 나오는 네. 이 하나의 하수분, 그러니까 이 보물단지처럼 예. 뭐 본인 입장에서는 뭐 선거할 때마다 다스 직원들 데리고 와서 쓰죠. 다스에 돈 갖고 와서 정치자금 쓰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따지고 보니까 하수분이 아니고 화근이 됐다는 거죠. 결국은 MB의 이 뭐 정치적 생명까지 다 끝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맞아요. 아주 큰 화근이 됐다, 불씨가 되었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이. 예, 김한기 변호사님. 네, 저는 약간 뭐 시각을 좀 다양하게 생각해봤는데 예전부터 이분께서 왜 이렇게 다스에 이렇게 몰두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분은 이미 뭐 30대 초반에 그때 이제 현대그룹 임원으로 또 현대의 어떤 대기업 하는데 큰 역할도 하셨고 예. 임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정정 고 정정용 회장 옆에서 많은 걸 지켜봤고 본인이 뭐 셀러리맨의 우상이라고 드라마까지 됐는데 예. 그에 멈추지 않고 그에 만족하지 않고 아예 그러니까 자기가 셀러리맨을 그칠 게 아니라 자기 회사 그러니까 내 회사를 아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예. 뭐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 그런 욕심을 낸 거 아닌가 네. 다스를 그래서 무리하게 뭐 직권남용 의혹도 제기되고 뭐 다스 소송비까지 받고 이런 타이 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스는 아마 아무도 손을 못 댈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본인은. 그렇죠. 다스만큼은. 확실하잖아요. 내가 주식 한 주도 없는데. 뭐.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그냥 혼자 생각에
이게 미세먼지 같은 존재가 아닐까 MB에게 다스는. 안 보여요.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로 아주 시야를 흐려서 판단을 흐리게 해드린 건 아닌가. 그리고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처남 김재정 씨한테 왜 청와대 경호원을 파견을 했는지. 예? 그리고 다스 투자금 회사에 왜 LA 총영사를 동원했다고 지금 이제 알려진 건데요. 이건 뭘 말한다고 보시나요? 어제는 원래 안 보시겠다 그러시다가 저녁 뉴스를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소가 됐다는 사실을 아셨다고. 평소랑 다르게 뉴스 보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따로 하신 말씀은?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께서 원래 안 보시겠다고 저보고 오늘 와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오늘 와서 말씀드렸더니 어제 아무래도 궁금해서 좀 보셨다고 그래가지고 내용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재판에는 정상적으로 참석하신다고? 네, 물론 하여튼 계속 당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잘 임할 테니까 변호인단이 열심히 노력해달라고. 그럼 뭐 영보빌딩에 청와대 경호관이 뭐 상시 출근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그 얘기도 저 말을 못 들었고요. 저도 오늘 아침 신문 기사 보고 처음 들은 얘기여가지고 누가 출입했다는 건지. 그러면은 뭐 이전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이런 건 따로 물어보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다스의 회의록입니다. 다스와 옵셔널 벤처스 소송 관련된 회의인데요. 회의를 LA 소재 찻집 화선지라는 데서 했습니다. 2008년 11월 10일 일입니다. 다스 내부에 다스의 이사 신아무개 씨, 다스의 계장 참여했고요. 그리고 미국 변호사들이 참여했고 오세경 변호사라는 사람도 참여했고 여기에 LA 총영사 김재수라는 사람이 참여합니다. 김재수라는 분이 BBK 때 김경준하고 소송할 때 이명박 측 변호인이었어요, 원래. 근데 그분이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한국 외교사상 처음으로 해외 동포 출신 변호사를 그냥 총영사를 시켰어요. 근데 총영사를 시킬 때, 임명할 때 그때 이분이 미국 영주권자이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적자도 아닌데 그 외교사상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줬었죠. 그래서 뭐 뒷말이 많았었는데 이분이 총영사에 가서도 다스, BBK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결국은 그 MB의 비극은 집권 초기부터 시작해서 그 형님 이상득 부의장님, 뭐 박영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사유화하잖아요. 그래서 권력기관들이 견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경찰, 국세청, 뭐 국정원 다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의 틀로 해서 권력을 행사하고 결국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서 행사되어야 된다라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하면 된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서 보니까 뭐 이것도 좀 해주면 어때? 뭐 이런 연장선상이죠. 할 수 있잖아, 되잖아. 그래서 차지용 교수님. 예, 저는 뭐 그 정돈 전 의원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게 아니라 이권을 잡았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맞네. 네. 예. 권력을 진짜 사유화한 거죠. 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기남 교수님. 2006년 3월 이후부터 이 다스를 통한 비자금 조성을 중단하거든요. 예. 그러나 2008년 취임 이후에도 오로지 모든 관심은 다스에 대한 장악이었습니다. 예. 자, 대표적으로 처남 사망 이후에 어떻게 하면 상속재산 처리할 것인지 상속세 납부 방안 어떻게 할 건지 청와대 공무원을 시켜서 보고받지 않습니까? 공무원을 이권을 지키는 파수꾼 정도로 취급했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권을 유지하기 위한데 혈안이 돼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서 사실은 지금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좀 잊혀질 수도 있는데 정윤회라는 사람의 존재 그리고 그 역할 이건 결국 미궁 속으로 빠지고 마는 건가요? 사실은 진짜 핵심으로 보이는데 말이죠.